23번 문제입니다. 1번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에서 기능의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장치다. 예,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예, 맞는 지문. 3번 토지 적성 평가는 적성 그러면 적합한 성질을 평가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토지 적성 평가 가끔 등장을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체크를 합니다. 토지 적성 그러면 적합한 성질을 평가할 때는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생길 때,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렇게 경합이 생길 때 이를 그 땅에 적합한 성질을 평가해 가지고 합리적인 조정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 4번 개발 제한구역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의 지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이 세 가지 일부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 이거는 괜찮은데 기능을 증진, 그 다음에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인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다 해갖고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이 지구단위 계획은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를 해봅니다.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라는 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용어 뭐라고 한다? 기능을 증진, 여기요. 이용을 합리화,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 이런 단어가 나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해갖고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개론 지문으로 자주 등장을 하니 기억을 해봅니다. 1차만 하시는 분들도요. 24번입니다.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해 가지고 개발권만 판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1번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에서 발생하는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의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는 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맞는 지문. 2번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맞는 지문. 3번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이게 틀렸네요. 소유권 부여가 아니고 개발권만 양도했다. 그래서 땅의 소유권과 위에 있는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만 양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유권하고 개발권을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현실은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4번 공공이 부담해야 된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 보전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정부는 제도만 이제 마련하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5번 규제 지역의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여기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다. 그래서 맞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규제가 많을 때 이런 TDR 제도가 효과적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제가 많을 때 이런 개발권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양도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했다.
개발권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통했다는 거고, 양도했다는 점에서 사적 공중권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은 규제가 많을수록 효과적이고,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뭐냐 했는데,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TDR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제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것 3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TDR 이런 것들은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26번입니다.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 맞는 지문. 지구단위 계획 아까 일부에 대해서 이용을 합리화, 기능을 증진,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 이런 단어 이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자꾸 등장을 하니 이거 맞는 지문. 3번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완화, 그러면 맞습니다. 지역지구제 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선매에 있어서 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미리 사버리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강제로 했다, 이 말이 틀렸어요. 선매는 협의 매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토지 적성 평가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맞고요. 적성,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는데 개발을 할 거냐 보존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땅에 적합한 성질을 평가를 해서 그 땅에 맞도록 개발은 개발로, 아니면 보존은 보존으로 땅의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토지 적성 평가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은 맞고 26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토지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수용, 금융지원, 보조금은 직접 개입이다 했는데, 우리 직접 개입은 LH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도시개발 수용까지는 직접 개입이 맞는데, 여기 금융지원, 보조금 이런 것은 간접 개입이죠. 간접 개입 세 글자 금보세, 금융지원, 보조금, 세금, 금보세. 그래서 1번은 틀린 것. 2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한다. 이 불로소득적 증가분을 환수하는 것을 개발부담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뭐라고 한다?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고, 개발권 양도는 개발을 못했을 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서로 개발권만 양도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토지 선매란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대로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 사적 거래 우선하여 이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이게 토지 선매고, 이 토지 선매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 매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협의 매수도 알아두시고 3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4번 토지 적성 평가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를 갖춤으로써 전환시켜 준다. 이게 환매 제도죠. 바꿔주는 거니까.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는 밑에 지문에 나와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성평가죠. 그래서 틀린 지문.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는 뭐냐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4번에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평가라고 하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뭐냐면 지가의 급격한 상승 지역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주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개발 부담금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시행자로부터 일정 이익에 환수하는 제도. 그래서 개발로 이익이 있을 때 환수하는 제도를 개발 부담금 해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맞는 지문. 3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에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맞는 지문.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국장이 공시한다. 자, 이 지문은 나중에 공시제도를 공부를 하겠는데 틀린 지문이고요. 개별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하고요. 국장은 뭐냐면 표준지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공시를 합니다. 국장은 뭐라고 한다? 표준지, 표준주택, 표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 두 가지만 국장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개별은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개입입니다. 2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입니다.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도시계획 구역 안에 택지에 한하여 개별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거 틀린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거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TDR, 이런 것들은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정부는 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 업무 비축을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은행은요 LH공사를 주체로 해가지고 이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 4번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맞는 지문. 국장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번. 30번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자, 여기서 개발이익은 물가상승분이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다시요. 물가상승분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그 시행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이제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시행자 또 누구라고요?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 그것을 개발이익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 특별히 물가상승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계법에
계획에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이다. 이거 뭐냐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요, 기본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요. 약간 공법의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 공법의 문제는 여기 나오는 정도만 생각을 해야 되지, 이 공법을 깊게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에서 2번은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3번 개발 손실 보상제. 그럼 개발에 대해서 손실이 있을 때 보상을 한다. 그 대표적인 게 TDR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결정 등으로 종래 규제가 완화된다. 보세요. 여기서 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규제가 완화됐을 때 손실이 되는 건 아니고, 규제가 완화됐으면 이익이 생기는 거고, 규제가 강화됐을 때 손실이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은 뭐냐면 발생한 이익을 뭐합니까? 환수하는 제도가 개발 부담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것. 그 다음에 4번 주택 마련 리모델링을 결성하는 조합에는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약간의 공법의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 5번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에 관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주거환기 정비법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입니다. 다시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다 라고 하는 법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30번은 이제 공법적인 요소가 등장을 해서 상당히 1차만 하신 분한테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개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야 될 문제만 맞추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뭐 예상되는 넓은 부분까지 공부를 하면은 공부량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문제는 특히 이제 30회 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31회 때는 이렇게 공법 문제 자주 많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30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31번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료 한도를 균형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한다. 다음에 주택정책을 하게 될 터인데, 주택정책에서는요, 정부가 규제할 때는 규정보다 낮게죠. 낮게. 높게가 아니고 낮게.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높게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죠. 3번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되는 단일세를 주장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토지세만으로도 모든 재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4번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개발에서 수용 방식의 문제점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고, 바로 이 토지정책 문제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공법 문제가 혼합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법 문제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만, 여기 나왔던 기출문제를 여기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포기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고, 앞으로 문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